저조의 밤은 깊어지고 안개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짙게 감싸네. 차가운 바람은 높이 솟은 잣나무 숲을 지나며 밤의 속삭임처럼 스산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문드문한 차들은 이 도시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스쳐 지나가네. 늦은 밤, 김 씨는 길었던 회의와 거래처와의 협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인도를 거닐고 있었네. 출장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지. 차가운 밤 공기는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네. 평소 밤거리를 즐겨 걷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택시 대신 걷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 문득 그의 시선은 길가 작은 카페 처마에 머물렀네.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벤치만이 벽에 기대어 덩그러니 놓여 있었네. 그 위에는 이 씨가 웅크린 채 어린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네. 앙상한 세 사람은 추위로부터 따스함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는 듯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지.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네. 5살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는 낡고 꾀죄죄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아이 중 하나는 흐느끼며 엄마의 찢어진 소매에 얼굴을 묻었네. 작은 입술은 추위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 김 씨는 미간을 찌푸렸네. 그 모습은 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지. 단순히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봐서가 아니었네. 이 씨에게서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네. 앙상한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말이야. 이 씨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고개를 들었네.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지. 촉촉한 눈망울이 김 씨와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은 굳어버렸네. 김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네.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네. 그녀는 바로 이 씨였네. 김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 눈앞에 이 씨는 눈을 크게 뜨고는 이내 고개를 숙였네. 두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마치 그들을 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했지. 김 씨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 침묵이 그들을 감쌌네.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늦은 밤 인적 드문 거리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네. 낮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지. 이 씨는 침묵했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녀는 두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네. 마치 몸을 작게 웅크릴수록 그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야. 저희는 괜찮아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네.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 그냥 가세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네. 눈앞의 광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어린 딸,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에게 매달리는 또 다른 아이, 늦은 밤, 텅 빈 거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엄마. 그들은 괜찮지 않았네. 괜찮지 않아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네. 같이 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안 돼. 저는. 이 씨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네. 김 씨는 이를 악물었네. 이 씨와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지. 당신에게 거절할 권리는 없어요. 두 아이는 낯선 남자를 올려다봤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지. 울음을 그친 작은 아이는 입술을 오므린 채 엄마를 바라봤네. 이 씨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확고했지. 김 씨는 더 이상 그녀에게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 후 지금 바로 데리러 와요. 지금 한 카페에 있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네.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말이야. 이 씨는 두 손을 꽉 잡았네. 김 씨를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고 동정받는 것은 더더욱 싫었네. 하지만 옆에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지.
그녀는 자존심은 버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네. 검은색 SUV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네. 김 씨는 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린 후 차에 태웠고 이 씨는 다른 아이를 품에 안았네. 두 아이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지.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았네.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저조의 밤을 바라봤네. 이 도시는 오래전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절망과 고통을 목격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네. 김 씨는 말없이 이 씨를 바라봤네.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그녀는 이제 앙상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슬픔을 가득 담은 채 덩그러니 앉아 있었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 아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네. 차는 언덕 위에 있는 넓은 저택 앞에 멈춰 섰네. 이 씨는 숨을 죽였네. 김 씨는 차 문을 열고 그녀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게 했네. 그의 오랜 집사인 박 여사가 그들을 맞이했고 낯선 여자와 두 아이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네. 김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이 씨에게 말했네. 일단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 녹이고 쉬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요. 이 씨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의 뒤를 따라 넓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지. 집안은 따뜻했고 벽난로에는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네. 따뜻한 불빛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 작은 탁자 위에는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네. 김 씨는 소파에 따뜻한 담요를 놓고 이 씨를 벽난로 앞으로 데려갔네. 따뜻하게 죽 먹고 푹 쉬어요. 이 씨는 눈앞에 죽을 바라봤네. 입술이 떨렸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네. 고마워.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네. 고마워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려는 듯 깊고 깊은 눈빛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내일 그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지. 저택 안은 정적에 휩싸였네. 벽난로 불빛이 높은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네. 오랜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두 아이는 큰 소파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는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네. 따뜻한 온기 덕분에 두 뺨은 발그레해졌지. 이 씨는 아이들 옆에 앉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은 피곤함에 지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느껴졌지. 따뜻함을 느껴본 게 얼마 만이었던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본 게 언제였던가. 김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네.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 생기 넘치던 이 씨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를 따라 그녀 앞에 놓아주었네. 따뜻하게 차 마셔요. 이 씨는 그를 올려다본 후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네. 따뜻한 기운이 손을 감싸 안아 따스함을 전해주었지.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고 고개를 숙였네. 감정을 감추려는 듯 말이야.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 이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네.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듯 보였지. 하지만 결국 김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었지.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막 졸업했을 때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다고 말했던 거,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예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네.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지. 이 씨는 씁쓸하게 웃었네.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죠. 성공했고, 매력적이었고,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김 씨는 묻지 않아도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네. 박 씨. 그는 조용히 말했지.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네.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았지. 저희는 잠시 동안 사랑했고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잔을 더욱 꽉 잡았네. 마치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듯 말이야.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그의 미래 계획을 망쳤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네. 그는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지. 무책임한 남자가 화려한 말만 늘어놓으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야.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건가요? 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네. 이 씨는 희미하게 웃었네. 하지만 슬픔만이 가득한 미소였지. 돈은 남겨줬어요. 몇 년 동안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버려졌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여겨졌다는 느낌이었죠. 수표 한 장,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 그리고는 마치 제가 그의 인생에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이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김 씨가 물었네.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바라봤네. 저는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 제가 그 돈을 받는다면 제가 그에게 짐덩어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네. 그래서 그 돈을 받지 않고 저조를 떠났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김 씨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네. 그 후 결코 쉽지 않았어요. 혼자서 돈도 벌어야 했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죠. 임산부를 고용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사람 또한 없었죠. 저는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이 씨는 잠시 말을 멈췄네. 마치 예전 기억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지.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집세는 점점 비싸지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죠. 결국 저는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김 씨는 눈을 감았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 가족들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네. 이 씨는 씁쓸하게 웃었네.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제가 어리석다고, 제 미래를 망쳤다고 했죠.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라고도 했고요. 김 씨는 분노를 느꼈네.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글쎄요. 이 씨는 어깨를 으쓱했네. 이제 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두 아이를 지키는 것뿐이니까요. 그녀는 몸을 숙여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줬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김 씨는 이 씨를 오랫동안 바라봤네. 그는 그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했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이토록 가슴 아플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이 씨는 고개를 들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네. 무슨 뜻이에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네. 제가 도와줄게요. 동정심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네.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요. 특히 당신에게는요. 김 씨는 씁쓸하게 웃었네. 그렇다면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갈등했네. 그녀는 김 씨가 박 씨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남자를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 밖에는 여전히 안개가 저조의 밤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지만 이 따뜻한 저택 안에는 희망의 불빛이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네. 저조의 새벽이 밝아오고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며 저택을 부드럽게 감쌌네. 상쾌한 아침 공기는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네. 이씨가 추위에 떨며 두 아이를 껴안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지. 한때 활기 넘치던 여자가 어쩌다 저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린 걸까? 그 원인은 모두 박씨 때문이었지. 김씨는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네.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지.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그의 오랜 집사인 박 여사가 들어와 따뜻한 커피를 탁자 위에 놓았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김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여전히 침묵했네. 혹시 옛날에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여자를 기억하세요? 제가 잃어버렸던 사람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네. 이씨 말씀이시죠? 김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네. 어떻게 아세요? 박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잖아요. 제가 당신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김씨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네. 더 이상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요. 김씨라고 말했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네. 맞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날 아침, 김씨는 친구이자 금융 전문가인 박씨에게 연락해 박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네. 몇 번의 통화 끝에 김씨는 원하는 것을 얻었네. 그는 현재 부동산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 회사는 겉으로는 번창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수상한 거래도 많이 하고 있었네. 위장 계약, 불분명한 대출, 그리고 자금 세탁 흔적까지. 김씨는 비웃었네. 박씨 같은 놈은 언젠가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지.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네. 오후, 저조 중심가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박씨는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거만하게 웃고 있었지. 하지만 김씨가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네. 카페 전체가 순간 정지된 듯했지. 김씨는 박씨의 테이블로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의자를 끌어 박씨의 맞은편에 앉았지. 박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팔짱을 낀 채 비웃었네. 누군가 했더니 김씨였군. 오랜만이네. 김씨는 대꾸하지 않고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은 후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네. 이씨 기억하나? 박씨의 미소가 멈칫했지만 그는 곧 어깨를 으쓱하며 능글맞게 대꾸했네. 아, 그녀 말인가? 다 지난 일이지. 그래서 무슨 일이지? 김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서류철을 열어 몇 장을 넘긴 후 박씨 쪽으로 밀었네. 회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박씨는 서류철을 내려다본 후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네. 날 뭘로 보고. 나에겐 유능한 변호사가 많거든. 김씨 또한 미소를 지었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 변호사는 있을지 몰라도 법은 결코 사기꾼 편에 서지 않아. 박씨는 주먹을 꽉 쥐었네. 원하는 게 뭐지? 김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네. 이씨와 아이들에게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박씨는 비웃었지만 편안한 웃음은 아니었네. 그는 경멸과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무슨 기사라도 된 줄 아나. 착각하지 마. 그녀는 불쌍한 여자일 뿐이야.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 없어 라고 말했네. 김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네. 책임이 없다면 내가 책임을 묻게 해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주머니에서 꺼내며 이미 이 자료를 언론에 넘겼고 곧 자네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경고했네. 박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네. 김 씨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경력은 물론 명예도 완전히 망가질 게 뻔했네. 안 돼. 그런 짓은 하지 마. 격양된 박 씨의 외침에 김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네. 내가 못할 것 같나?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김 씨는 뒤돌아 카페를 나섰고 박 씨는 분을 참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네. 김 씨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박 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했네. 그날 밤, 김 씨가 저택에 돌아왔을 때 이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네. 김 씨가 들어오자 이 씨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웠네. 어디 갔었어요? 이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네. 김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본 후 나지막에 답했네. 박 씨를 만나고 왔어요. 이 씨는 굳어버렸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 왜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김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렇지 않아. 그 자식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네. 이 씨는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 하든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네. 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난 그가 변하길 바라지 않아. 그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고 싶을 뿐이야.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네.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김 씨가 하는 일로 인해 그녀가 곤란에 처할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네. 김 씨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라고 약속했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처음으로 이 씨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박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폭풍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네. 다음 날 아침, 저조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저택 정원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네. 상쾌한 공기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지. 넓은 부엌에서 이 씨는 식탁 옆에 서서 식지 않은 따뜻한 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네. 김 씨가 그녀와 아이들을 데려온 후 처음으로 그녀는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꼈네. 두려워서가 아니었네. 이 친절함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두 아이는 그녀의 옆에 앉아 식탁 위에 놓인 버터 바른 토스트를 보며 눈을 반짝였네. 엄마.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어린이 씨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네. 이 씨는 입술을 오므렸네.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게 언제였던가. 맘껏 먹으렴. 김 씨가 가까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고 이 씨는 말없이 김 씨를 바라봤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네. 여기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 김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네.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주고 싶어요. 이 씨는 입술을 깨물었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 아이들을 길거리에 방치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네. 제안이 하나 있어요. 김 씨는 진지하게 말했네. 제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이 씨는 깜짝 놀랐네. 당신 회사에서요? 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네.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해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씨는 씁쓸하게 웃었네. 제가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험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김 씨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답했네. 당신이라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씨는 주먹을 꽉 쥐었네. 한때 그녀는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지만 박 씨에게 버려진 후에는 그저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지금 김 씨가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네. 그녀는 용기를 내어보기로 결심했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이 씨를 회사로 데려갔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섰지. 김 씨는 그녀를 데리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향했네. 문이 열리자 전문적인 분위기의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네. 정돈된 책상과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지. 사람들은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고 그녀가 김 씨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지. 새 프로젝트 매니저 이 씨입니다. 김 씨가 소개하자 이 씨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네.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소개했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이 씨와 악수했네. 안녕하세요. 이 씨, 저는 인사부 김 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지. 김 씨는 그녀를 책상으로 데려갔네. 오늘은 회사에 적응하는 데 집중해요. 필요한 서류는 따로 챙겨줄게요. 이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네. 사무직은 처음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다짐했네. 이 씨의 첫날은 쉽지 않았네. 생소한 용어와 절차에 적응해야 했고 김 씨의 동료들은 모두 능숙하고 빠르게 일 처리하고 있었지. 낙담하는 대신 조용히 메모하고 관련 자료를 읽으며 업무를 익히려고 노력했네. 오후에 김 씨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이 씨도 참관하게 되었네. 그녀는 회의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 필기를 하며 내용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의가 진행될수록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네. 프로젝트 예산 발표 시간에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네. 재무제표를 다시 확인해보고 아침에 읽었던 내용과 비교해보니 예상 원가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지. 만약 그녀가 제대로 본 것이 맞다면 총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네. 그녀는 망설였네. 그녀는 신입이었고 나서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 하지만 그녀는 곧 김 씨를 떠올렸네. 그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네. 이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을 들었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김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계속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네. 죄송합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네. 이 부분은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비용이 20% 정도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흐르고 재무 담당자가 빠르게 문서를 넘겨보았네. 잠시 후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네. 이 씨 말이 맞습니다. 150억을 더 계산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네. 엄청난 실수를 그냥 지나칠 뻔한 상황이었지. 이 씨가 아니었다면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볼 뻔했네. 김 씨는 이 씨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네. 잘했어요. 이 씨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네. 그녀는 해냈어. 늦은 밤, 김 씨와 이 씨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네. 이 씨는 잠든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네. 오늘 정말 잘했어요. 김 씨가 칭찬하자 이 씨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씨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네. 저조의 밤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이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회사에 출근했네. 이 도전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네.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네. 회의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동료들과 협력했지.
그녀의 열정과 능력은 곧 모두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녀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없었네? 그녀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지. 어느 날 저녁, 이 씨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김 씨와 마주쳤네? 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네. 이 씨는 미소 지으며 프로젝트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했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씨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괜찮아요. 저도 꽤 강하답니다. 라고 말했네. 김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아요.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라고 속삭였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저택으로 향했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저택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네. 최근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네.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잘 대해줘요.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동료로서 존중해주는 것이 느껴져요. 라고 답했네. 김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네. 다행이네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씨는 김 씨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네. 김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은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저 당신이 가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오라고 말했네.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며 밤의 고요함을 함께했네. 몇 달 후, 이 씨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회사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했네. 그녀의 리더십과 책임감은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는 항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 김 씨 또한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네. 어느 날, 김 씨는 이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지.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김 씨는 진지하게 말했네. 이 씨는 그의 제안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네. 제가 과연 그만큼의 능력이 될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네. 김 씨는 미소 지으며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네. 이 씨는 그의 믿음에 용기를 얻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네.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을 거두었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씨와 김 씨는 제주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네. 두 아이는 엄마와 새 아빠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 결혼식 후 김 씨와 이 씨는 손을 잡고 저조의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었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이 씨는 감격에 젖어 말했네. 김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약속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 씨는 김 씨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김 씨 또한 그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네.